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의 측근 2명이 대장동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 들어보면 이 김만배 씨 측근들이 은닉 자금 275억 원, 이 중에 이제 245억 원을 네. 수표로 바꿔서 은닉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왜 이 방법을 쓴 건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표로 은닉했다기보다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에 다시 소액권 수표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분산해서 이제 대여금고 등에 이제 지금 은닉을 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고액권 수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근데 소액권 수표 예를 들어서 10만 원권 수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금으로 유통이 될 정도로 사용하기가 일단 용이하고요. 그리고 고액권 수표는 한 곳에 그 200 예를 들어서 고액권 수표 뭐 1억 원짜리 이상이라면 분산해서 좀 어디 놔두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소액권 수표로 나누면 일단 위치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 자금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은닉해서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놨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하고 이사 최모 씨, 그러니까 쌍방울 부회장이었죠 과거에 이 둘을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혐의로 좀 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한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은닉하게 되면 추적이 그만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수표보다는 현금이 추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결국 일반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대부분 이제 결국에는 수표에서 현금으로까지 가는 단계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액 수표에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한 후에 금고에 은닉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나 이 범죄 수익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의혹을 받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범죄 수익 은닉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해명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계좌에 가압류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해둔 것이다라는 해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표로 그래서 금고에 은닉해둔 것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이 범죄 수익 은닉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21년 11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럼 시기상으로 봤을 때 범죄 수익 은닉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현금으로 가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범죄 수익 은닉에는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은닉 자금 275억 원 중 30억 원, 그러니까 수표로 바꾸지 않은 30억 원은 이 최모 씨가 빌린 것처럼 꾸며서 보관했다. 자, 이렇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채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채권으로 나오면 사실상 이 채권은 허위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면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돈을 못 갚아서 돈이 사라진 것으로 만들기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굉장히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허위 채권을 만드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액권 수표, 소액권 수표, 이제 추후에 예상됐던 현금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대여금 채권 이런 방식으로 돈을 최대한 분산하고 그리고 현금화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현금 추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하나 일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 검찰이 이제 은닉 자금 275억 원 중에 수표 148억 원어치를 찾아내 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범죄 수익 자금에 대한 그 관련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대장동 관련된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리고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도 이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확정 판결이 재판부로부터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수익들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는 그 과정들을 걷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이 대표 측에 출석 날짜를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로 제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아직 출석일을 내놓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이 대표도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약간 일종의 검찰과의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 첫 번째 소환 통보할 때도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검찰이 다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10일에서 12일 사이로 이제 통보를 해놓은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일방적 통보라는 걸로 조금 더 미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건 일단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네. 말씀을 하신 이상 지금 여기서부터는 더 미루면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모양새가 훨씬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검찰이 날짜를 하루로 특정한 게 아니라 10, 11, 12, 3일로 지금 나눠서 지금 어쨌건 다시 제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빨리 확정적인 날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3자 뇌물 혐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환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혐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대가성 있게 예. 받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성남 FC의 기업들이 돈을 낸 것 자체는 예. 광고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광고비였다는 것이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한 후원금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는 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를 두고 그 강력한 그런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